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비건의 자파 이야기입니다. 구독자요, 댓글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브이로그를 접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요. 이곳은 사람의 손길 하나 닿지 않은 청정구역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사실은 너무 깨끗해서 탈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옛 선조들의 이상향인 안빅낙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안빅낙도가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적 함양을 위해서 사전을 직접 찾아보실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솔직히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사나이가 마이크를 뽑았는데 그만둘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인기 유튜버는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표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5천만 명이 되는 순간 제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웃기지도 않는 쌍팔년도 개그는 그만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며칠 전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접하고 IMF 당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겠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퇴출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회사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인건비 따먹기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알짜 회사들이 외국인들에게 똥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우리나라 알짜 회사들이 외국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IMF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당시 IMF에서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중에 금리를 높여서 멀쩡한 회사들을 문 닫게 하는 거였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웃긴 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와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정작 자신들은 문제가 생기자 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IMF 때 우리에게 드렸던 잣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호구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키워놓은 많은 알짜 회사들이 외국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알짜 회사들을 거의 똥값에 주워 담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힘들게 IMF를 극복한 국민들의 목으로 남겨졌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그 중에서 론스타라고 아주 유명한 외국계 자본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이고 국민의 목인데 외국인들이 홀라당 빼먹은 겁니다.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외환 보유고가 텅텅 빌 때까지 국가는 뭘 한 걸까요?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위에 앉아서 한 일이라고는 흥청망청 외화를 쓴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당교 외채를 많이 끌어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갖다 쓰면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IMF가 터지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고 시장을 섣불리 개방해버린 겁니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대비 없이 시장을 개방해버리다 보니까 투기 자본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겁니다. 결국 IMF가 터진 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국 투기 자본들이 한국을 노리고 당교 외채를 엄청나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냉혹하고 무서운 겁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남이 어떻게 되던 그 욕심을 채워버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IMF가 탐욕에 대한 교훈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은행 이자가요, 10%가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상상도 안 가죠. 지금은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완전히 이자라는 게 똥값이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은행에 저금을 해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잘 안 하죠. 물론 요즘 40, 50대는 부동산 투기로 털리고 20, 30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털렸기 때문에 아마도 저금을 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왜들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IMF 당시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경험담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일자리를 얻거나 알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무척 심했죠. 그 당시가 겨울이었는데요. 저도 알바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근데 마땅한 알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도 제일 편한 알바 자리가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침 집 주변에 편의점 알바 공고가 난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집에서 한 10분 거리였는데요. 차비도 안 들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들고 불현하게 달려갔죠. 근데 편의점 점장이 이력서 뭉치를 제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척 많았었는데요. 그 사람 말로는 80 몇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더 있다가 이력서가 100장이 채워지면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알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일거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규직처럼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이력서를 100장을 채워야 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장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뽑지도 않을 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했을까요? 정말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장의 행동만 봐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